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멘의 무장단체 후티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며 참전을 선언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싸움이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인 홍해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는 뜻이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예멘 후티 반군은 예전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소위 저항의 축의 핵심 멤버였죠. 2014년에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내전을 벌이면서 정규군 못지않은 무력을 갖추게 된 건데요. 쉽게 말해 중동의 싸움꾼 중 하나가 작정하고 링 위로 올라온 겁니다. 후티가 무서운 건 이들이 자리 잡은 위치 때문이에요. 지도를 보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좁은 길목, 바브엘 만데브 해협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운송 시간만 보름 넘게 늘어납니다. 이미 작년에도 후티가 상선들을 공격해서 1,500조 원 넘는 피해를 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방해 수준이 아니라 이란과 합을 맞춰서 아예 전면적으로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덤비는 중이라 상황이 훨씬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란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톨게이트로 만들려고 해요.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통행료를 받겠다는 법안을 의회에 올린 건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배 한 척당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요구한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보 서비스를 해주니까 돈 내라는 건데 이거 현실화되면 연간 150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액의 3배나 되는 돈이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겠나요? 전 세계 원유와 가스 20%가 지나는 길목을 이란이 유료 도로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돈 안 내면 못 지나가게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미국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국제법 위반이다 라며 펄펄 뛰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배 3,000척이 줄 서서 대기 중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물류는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기름값이 안 오르고 배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왜 이 타이밍에 후티와 이란이 동시에 움직일까요? 이건 양동작전이에요. 동쪽의 호르무즈는 이란이 직접 막고 서쪽의 홍해는 후티가 흔드는 거죠. 쉽게 말해 전 세계 에너지 통로의 앞문과 뒷문을 다 잠그려는 거예요. 후티의 전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군이 버리고 간 러시아제 EMP 장갑차는 물론이고 미군이 타는 MATV 전술 차량까지 제집 안방처럼 굴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국산 대찬타 미사일인 현군까지 노획해서 쓰고 있다니 말 다 했죠. 쉽게 말해 전 세계의 최신 무기를 줍줍해서 무장한 무서운 집단이라는 거예요. 특히 선박 공격에 쓰이는 미사일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사거리가 1000km나 되는 보르칸 탄도미사일이 대표적인데 이게 뜯어보면 북한의 화성 계열 기술이랑 판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여기에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산 휴대미사일을 싹 모아서 촘촘한 방공망까지 짜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웬만한 국가 정규군도 함부로 못 건드릴 만큼 가성비 최강의 요새를 구축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노리는 건 이스라엘의 물류 30%가 의존하는 홍해 항로를 고사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물자가 끊기면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 테니까요. 여기에 이란의 톨게이트 전략까지 더해지면 서방 국가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구경만 하던 큰손 사우디아라비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가 막히는 걸 대비해서 홍해 쪽 항구로 기름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후티가 거기를 때리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지상군 17만 명을 투입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 인원으로는 이란 점령은커녕 동네 하나 지키기도 힘들다는 거죠. 비교를 하자면 예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25만 명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땅덩어리도 훨씬 크고 산맥이 험해서 천연 요새나 다름없어요. 17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쟁용이라기보다 핵심 시설 기습 타격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군의 진짜 타겟은 이란의 밥줄인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전략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란의 기름 수출 90%가 나가는 곳을 점령해서 경제를 아사시키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세례를 뚫어야 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게다가 미국 내부 분위기도 엉망입니다. 지금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노 킹스라고 해서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역대급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무려 800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는 추산까지 나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35세 미만의 젊은 지지자들은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냐 하면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우선주의라더니 웬 전쟁이냐는 거죠. 그런데도 트럼프는 당당합니다. 연설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옳았다 하면서 이란을 더 압박하고 있죠. 심지어 다음 공격 대상을 쿠바로 지목하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나토 국가들도 미국이 우리 허락 없이 벌인 일인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 하며 선을 긋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해되고 도움 안 주는 건 큰 실수다. 나중에 돈이나 내라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죠. 동맹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지금 중동 정세는 복잡한 수싸움의 극치입니다. 이란은 톨게이트비로 동을 챙기려 하고 후티는 의리를 지피면서도 살아남으려고 눈치를 보고 미국은 적은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다 내분만 겪고 있는 거죠. 이 아수라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건 진짜 초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100%를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홍해랑 호르무즈가 동시에 막히면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류비가 뛰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식자재와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 고물가 시대에 에너지발 폭탄이 터지는 격이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정부는 당분간 유가 보조금이나 공급망 다변화를 외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동의 문이 닫히면 방법이 없거든요. 주식시장도 이번 주 내내 요동칠 텐데 특히 트럼프가 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쏟아내는 발언 하나하나에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개의 해협을 아끼고 지상군 투입설까지 도는 지금, 과연 이 전쟁은 몇 주 안에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장기전일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도박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